푸틴이 젤렌스키 암살을 시도했지만 그의 계획이 러시아에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푸틴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며칠 전 12월 1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이 착륙에는 뭔가 아주 운이 따랐습니다. 젤렌스키의 밤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몇 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며칠 뒤에야 이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막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죠.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공기가 착륙하는 순간 정체불명의 군사용 드론 4대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비행기가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몇 분 일찍 착륙했기 때문에 그들은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착륙이 예정된 바로 그 순간에 4대의 드론이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해 대통령 전용기의 예상 접근 경로를 따라 비행했습니다. 다행히 젤렌스키 비행기는 이미 몇 분 전에 착륙해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드론 비행의 배후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에 진입했고 전투기가 에스토니아 영공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국의 한 창고에 불을 지른 사건을 포함해 유럽 전역에서 여러 건의 러시아의 사보타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며 유럽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창고 방화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러시아 요원에게 고용돼 공격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이들은 동런던의 창고 벽을 오르는 러시아인들이 아니고 불을 지르고 건물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촬영하는 러시아인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불이 번질 때 도망치는 것도 러시아인들이 아닙니다. 그 화재는 동런던 산업 단지 내 한 창고에서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약 100만 파운드 상당의 피해가 창고 내 물품에 발생했으며 우크라이나로 보낼 스타링크 위성 장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공격을 실행한 남성들은 영국인이었지만 비난을 받은 쪽은 러시아였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번 여름 이 남성들이 방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주동자는 모스크바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딜런 얼과 제이크 리브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영국의 새로운 간첩법인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올드베일리 재판에서 어리 온라인 메신저로 러시아 요원들과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용자들이 어를 모집하고 지시하며 그에게 보수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모든 은밀한 공격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처벌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이렇게 많은 유럽 국가들을 겨냥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적발되고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지목하면 러시아는 피해자인 척하기 시작합니다. 푸틴이 TV에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하려도 한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 드론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격한 날에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그 말을 100번이나 했습니다. 우리는 유럽과 싸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싸우기를 원하고 이 싸움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질문은 유럽이 전쟁을 시작하고 이 전쟁을 주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과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시잖아요. 이것은 단어 그대로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이 갑자기 전쟁을 시작하고 싶어라고. 만약 정말 전쟁이 시작된다면 정말 고맙겠네요. 아주 빠르게 우리가 협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블라디미르에게 한 가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유럽연합의 GDP는 러시아보다 대략 8배에서 10배 정도 더 크고 거기에는 영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푸틴이 유럽과 맞서고 싶다면 전쟁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푸틴이 우리에게 많은 나라들이 소련의 몰락을 초래했던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언급한 나라 중 하나가 러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바닥을 치며 감당 못할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은 논리적 사고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푸틴이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모두가 푸틴이 논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평화 질서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의 나라는 그가 시작한 특별 군사 작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푸틴이 논리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크렘린 TV에서 유럽 관리들을 죽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이런 행동 안 하죠. 하지만 러시아인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거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럽의 서성애자들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둑마녀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우리의 자산을 훔치려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유럽 전체가 괜찮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히틀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분명히 새로운 히틀러입니다. 그녀의 코수염이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했듯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러시아인을 증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고요. 이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전통적인 유럽식 극단적 나치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자금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결국 EU가 그 구조상 도둑질을 일삼는 테러 조직임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유럽이 동결 자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면 스티브 위트코프가 하는 말을 들은 후에는 분명 더 화가 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위트코프를 많이 비판해왔고 그의 큰 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동안 그는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발언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푸틴이 원하지 않기 때문임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가 방금 발표한 성명입니다. 본론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동 성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도 똑같은 성명을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발표했습니다. 양측 모두 동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틀입니다. 평화 특사 스티븐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났으며 대표단에는 여러 우크라이나인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이 그룹은 지난 2주 동안 6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장인 우마로프 장관이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는 독립과 주권을 지키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며 번영하는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합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미국 측과 러시아 측의 최근 회의 결과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양측 모두 어떠한 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러시아가 긴장 완화와 살상 행위 중단을 포함한 장기적인 평화에 진지하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것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휴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동의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 임기 초기에 추진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와 대화한 후에 그 생각을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러시아는 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도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다른 나라들도 방문해서 자신이 평화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은 유럽인들입니다.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전쟁을 멈춰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휴전을 제안할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 측은 항상 허수아비 논리를 꺼내듭니다. 그들은 우리는 1991년 국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은 평화 협상에 진지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러시아에게 돌아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맞겠지만요. 하지만 누구도 러시아의 2014년이나 1991년 국경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러시아는 그것조차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만약 당신이 러시아를 지지한다면 어느 쪽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러시아 쪽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발언을 계속하죠. 주제에서 잠시 벗어났네요. 양측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지원하고
미 우크라이나 공동 경제 이니셔티브와 장기 회복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는 미래 번영 의제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은 전쟁의 종식과 신뢰할 수 있는 휴전 및 긴장 완화 조치가 재침공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이전보다 더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종합 재개발 계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쟁, 양측은 내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금요일 밤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다시 모이는 날은 토요일이고 바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날입니다. 내일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영상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 발언은 칠러적이던 스티브 비트코프가 한 말입니다. 이제 그도 평화를 원치 않는 쪽이 러시아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건 그가 푸틴과 가진 파이어월드 회의와 관련이 있고 푸틴이 그에게 가짜 역사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아무도, 심지어 러시아 군인조차 다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이런 영상을 주로 수익 창출을 제한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보여줬다는 이유로요. 또는 최전선에서 촬영된 영상도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수익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면 기존 및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